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소식 오늘도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나토가 거의 핀란드에서부터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이 지역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지상군 투입하고 계속 훈련을 하면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러시아가 지금 제2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고 있죠. 벨라루스를 참전시킨다든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참전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덴마크군이 그들의 기동부대, 기계화 부대를 지금 러시아 코앞에, 모스크바 코앞에 라트비아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덴마크군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바이락타르 TB2 터키제 100만 달러짜리 아주 저가 무인기죠. 이게 공대공 전투에서 적 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바로 러시아 헬기를 무인기가 격추시켜버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나토가 5월부터 동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전면전 훈련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토 회원국 덴마크가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러시아 접견국 라트비아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가 현지 시각 5월 6일부로 라트비아에 한 개 완편 대대 전술단을 전진 배치하고 라트비아군과 연합체제로 국경 경비 임무에 들어갔다고 덴마크 국방부가 현지 시각 5월 7일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파병부대는 덴마크 육군의 최정예 후사르 근위 연대에서 차출된 대대 전술단으로 제1여단에 의해 작전 통제되며 지상 전투부대와 포병부대, 지원부대 등으로 구성되며 현지 주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경찰 파견대도 포함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덴마크가 편성한 대대 전술단은 CV9035DK 보병 전투장갑차와 피라냐 3 장갑차, 세자르 자주포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기계화 부대 편제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라트비아군과 함께 러시아군을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육군 총병력이 2만 4천여 명에 불과한 덴마크가 완편 대대급 부대를 동유럽 지역에 장기 주둔 형태로 파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병력이 배치되는 지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부 지역이어서 최근 이 지역에서 대규모 병력을 전선으로 차출한 러시아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나토는 라트비아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루마니아, 몰도바 등 동부 지역에 대병력을 배치하고 디펜드 유럽, 스위프트 리스판스 등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토의 이번 조치들로 러시아 서부 군강구의 잔여 부대들의 우크라이나 배치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육군 병력들을 빼내서 우크라이나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게 서부 군강구의 모스크바 방어군이죠. 그런데 그 모스크바 방어군 중에서도 일부 기계화 부대들은 지금 전선에 다 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지금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옆에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 이런 국가들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치려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지금 나토가 대규모 훈련을 실시해서 폴란드에 18,000명의 지상군을 지금 추가로 들이밀어서 국경 지역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 북마케도니아 이까지도 지금 기동부대가 들어가 있고, 루마니아 그리고 또 폴란드 남쪽에서 몰도바도 압박하는 이런 전력 배치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스위프트 리스판스 같은 이런 기동 훈련하고 전혀 별개로 그냥 장기 주둔하러 덴마크군이 라트비아로 간 겁니다. 이 발트 삼국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가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라트비아, 마지막에 리투아니아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라트비아인데, 이 라트비아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가 불과 550km예요. 이 550km밖에 안 되는 모스크바 코앞에다가 덴마크가 한 개 BTG 대대 전술단을 갖다 놨는데, 이 대대 전술단의 수는 750명.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대대 전술단 완편하면 한 1000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필적하는 규모와 구성의 대대 전술단, 세자르 자주포의 자주포병부대, 그리고 CV9035 바로 이거죠. 35mm 기관포를 장착한 이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요.
이거 뭐 생긴 것 거의 전차처럼 생겼는데 실제 어떤 그 전력은 우리 한국의 K-21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전투 장갑차예요. 이런 것들로 구성된 기동부대를 여기다 보냈고, 이 부대의 이름이 후사르라고 하는데 이 부대 역사가 500년이 넘었대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로서는 참 이렇구나라는 건데, 과거 중세시대에 이 부대가 만들어졌고, 과거에는 경기병이었다. 경비병. 그래서 중기병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사들이 타고 다니던 이 말에도 완전히 철갑을 두르고 다니던 그 철갑기병,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간단한 복장을 하고 전방에 먼저 나가가지고 정찰하는, 그리고 이제 무기는 세이버, 아주 가벼운 그런 칼이죠. 세이버. 그리고 그 근세로 들어와서는 권총,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정찰을 주로 하는 그런 경기병 부대였는데, 그게 지금 현대로 와서 이렇게 기계화 보병으로 바뀌었답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부대를 지금 모스크바 코앞에 보냈는데, 자, 그러면은 러시아는 그들이 지금 계속 긁어서 우크라이나로 하나하나 투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겠죠. 여차하면 지금 뭐 밀고 돌아와 버리면 해가 안 쓰면 지금 모스크바 바로 그냥 함락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로 병력을 투입하기 망설여지도록 이렇게 나토가 계속 압박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 중에도 덴마크가 이렇게 또 나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놀라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 이번 전쟁 중 처음으로 공대공 격추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희생양은 흑해의 전략 요충지 스네이크 아일랜드에 대한 병력 수송 임무에 나섰던 밀8 수송 헬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실시한 스네이크 아일랜드에 대한 공습 과정에서 러시아군 수송 헬기 한 대를 격추했으며, 해당 격추 기록은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 기록했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5월 8일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스네이크 아일랜드에서 낮게 떠 병력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던 러시아군 밀8 헬기가 바이락타르 드론의 공대지 미사일에 맞아 파괴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해당 영상을 촬영한 바이락타르 드론 편대는 단 3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헬기 한 대와 순찰정 2대, 소형 상륙정 한 척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항공자산들의 활동이 활발한 흑해 일대에서 대형 수송선을 이용해 스네이크 아일랜드에 병력과 물자를 공급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소형 순찰정인 랩터급 고속정을 동원해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랩터 2척이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에 격침되면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헬기로 병력 수송을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배든 헬기든 병력을 내리려면 땅에 가깝게 접근해야 했다는 것인데요. 거의 비슷한 시각에 섬에 도착한 헬기와 순찰정이 병력과 장비를 내리던 바로 그 시점에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이 27 전투기와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 들이닥쳐서 상륙 현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번 작전 성공은 러시아가 스네이크 아일랜드는 물론 흑해 우크라이나 연안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해군력 면에서 압도적인 전력 우위에 있던 러시아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이 TB2 드론의 끝은 도대체 어딜까요? 한계는 어딜까요? 정말 놀랍기만 한데요. 100만 달러짜리 드론인데 이거 가지고 움타스라고 하는 터키제 대전차 미사일이죠. 터키판 헬파이어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대전차 미사일인데 이거 두 발 답니다. 이거 가지고 이 TB2 드론이 싹 편대가 가서 헬기 격추시키고, 그리고 고속정 세척 격추시키고 격침. 놀랍죠?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겁니다. 바로 밀8, 한 20명 이상의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밀8 헬기죠. 이 헬기로 이제 병력을 스네이크 아일랜드에 추가 증원해주기 위해서 헬기가 들어간 겁니다. 지난주에 이 랩터 소형 이 고속정이 2대가 TB2 무인기에 의해서 격침됐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헬기로 신속하게 병력을 내려주고 빨리 퇴출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물론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지고 격추하고 이게 아니고 호버링을 하면서 아주 낮게 호버링을 한 상태에서 병력이 뛰어내리고, 예를 들어서 헬기가 완전히 바닥에 착륙을 한 상태에서 다 내리고 다시 일어나려면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겠죠. 그래서 약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떠 있는 상태면 그냥 쑥 바로 더 신속하게 하늘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 그걸 뭐 격추라고 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10cm라도 떠 있으면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그 추락하면 격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 제법 이 정도 떠서 병력이 퉁퉁 뛰어내리고 있는 사이에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저기 헬기 있네 격추해야지 하고는 미사일을 날려서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폭발을 시켜버린 겁니다. 놀랍죠? 자, 이러면서 또 이것만 했냐? 또 여기에 또 들어오던 고속정들, 랩터, 이제 지대공 미사일 장비 이런 것들 이제 장비실을 날아주는 고속정 두 척이 쫙 오고 상륙정이 막 들어오는데 이 비행기 TB2가 이 고속정을 그냥 또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격침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세 척을 격침시켜버려요. 헬기 하나, 그리고 고속정, 상륙정 해서 세 척을 격침시켜버려요. 정말 놀라운 전과인데 이때 우크라이나의 수호이 27 전투기가 이렇게 지금 여기 하늘에 떠 있는 게 수호이 27이에요. 그래서 이 스네이크 아일랜드에 있는 러시아군의 막사에다가 이렇게 폭격을 하는 겁니다. 수호이 27은 전형적인 그냥 제공기죠. 제공 전투기. 공대공 전투만 할 수 있는 전투기인데 여기다가 지금 폭격을 해야 되니까 그냥 유도무기 이런 거 안 돼요. 지상을 매핑한다든지 뭐 지상에다 정밀 유도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멍텅구리 폭탄 떨어뜨리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멍텅구리 폭탄 가지고는 고속정이나 이런 것들을 때려 부술 수가 없죠.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움직이는 고속정은 TB2 무인기가 가서 대전차 미사일로 때려버리고 수호 27은 여기 와서 멍텅구리 폭탄 떨어뜨려 가지고 막사를 폭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들의 러시아의 그 방공을 해주던 이 스네이크 아일랜드가 루마니아 코앞에 딱 있고 우크라이나 영토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스네이크 아일랜드 개전 초에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접수했죠. 러시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 아마 크림반도처럼 영구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딱 잡고 있으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그냥 딱 비수처럼 겨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토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되찾아야 되죠. 자, 이런 상황인데 러시아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석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섬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섬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스크바함 와서 방공해주다가 넵튠 맞고 침몰하고 그리고 다시 또 방공 호위함이 와서 방공해주다가 그게 40km짜리 부크 미사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방공해주다가 또 넵튠 맞고 지금 뭐 침몰했는지 아니면은 뭐 대파돼서 끌려가고 있는지 지금 이런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섬을 방공 즉 지대공 함대공 미사일로 지켜줄 군함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흑해함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TB2다 무인기 수호 27 전투기 막 와서 지금 때리고 있으니까 이제 곧 우크라이나 군이 이걸 탈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상륙을 할 수 있는 배로 상륙할 수 있는 전력은 지금 뭐 없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밀8 헬기, 밀17 헬기 이런 거 한 3대 정도만 딱 와가지고 딱 내려서 위에서 TB2 무인기나 공격 헬기 아니면 뭐 전투기가 공중 지원해 준 상태에서 헬기 한 3대 정도에서 병력 내려서 들어가면 그냥 바로 접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러시아 참 처량하게 됐습니다. 제공권 완전히 상실했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